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절로 한숨이 나왔다. 허참, 이를 어쩐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전하께 뭐라 아뢰어야 한단 말인가. 답답한 심사를 견디다 못해 박명원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밖에는 며칠 전서부터 시작된 장마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듣자니 그는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사촌 독가딸이라는 단서라도 붙이지나 말걸. 추녀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는 박명원의 기억 속으로 종조를 아련했던 그날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허허, 과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엇이 급하다고 일이 서두르는지 모르겠소. 전하, 그리 생각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종묘사직을 생각하옵소서. 어서 후사를 보셔야 왕실이 안정되는 법이옵니다. 신이 항시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그는 정조의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간곡히 말했다. 박명호는 정조의 고모부로 살아생전 아버지 사조세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화평옹주의 남편이었기에 정조는 그를 남달리 신임하고 있었다. 과인이 이토록 건강한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랍니까? 효의왕후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뒤를 이어 간택한 선빈성씨가 낳은 무녀세자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후 더 이상 후사가 없자 많은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적극 간청했지만 정조는 매번 거절했다. 그러나 박명호는 사사로운 고모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여겨 벌써 며칠째 정조에게 똑같은 추청을 올리고 있었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정조는 박명원의 주청을 못 이긴 척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은 규수를 찾아주십시오. 신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그럴 사람 말입니다. 정조가 승낙하자 박명원은 기뻐하며 아뢰었다. 전하, 신은 소신의 진료 중에 재색을 두루 갖춘 규수가 한 명 있사옵니다. 가세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오나 전하를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박명호는 은근히 신중에 두고 있던 사촌 독가딸 얘기를 꺼냈다. 그럼 간택이다 뭐다 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공의 사촌에게 의견을 물어서 좋다 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종조는 모든 일을 박명원에게 이름하였다. 박명호는 퇴골하자마자 사촌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 의논하였다. 그런데 기뻐 날뛸 줄 알았던 사촌은 심드근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였다. 형님, 그 무슨 말씀이시오? 대궐의 후궁이란 자리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데다 설령 왕자를 생산한다 해도 시기와 암투가 끊이지 않는 곳인데 내가 어찌 귀한 딸을 그런 곳에 보낸단 말이오. 이보시게 이 일이 성사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박명원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허허, 이를 어쩐다. 친척이라 말을 해놓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집 규수를 고를 수도 없고. 박명호는 방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박명원이 끙끙거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리, 박생호님 오셨습니다. 박명호는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아니 대감 어디 편찮으시오. 박생원이 박명원의 낯빛을 보더니 놀라 물었다. 아닙니다. 헌데 이 장마에 한양까지 어인이십니까? 실은 이번 장마로 집이고 뭐고 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말았네. 그래서 무작정 오긴 했는데 당장 거처할 곳도 없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그련. 다른 일은 몰라도 대감께서는 우리를 무정하게 내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생원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다. 그럼 식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남문구처에서 기다리라고 했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다 큰 딸 자식을 그런 곳에 두고 와서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군. 딸이라고요? 박명원의 귀가 번쩍 튀었다. 딸아이가 올해 몇입니까? 말하기 창피하지만 벌써 19이구먼. 그 아이도 어서 혼처를 정해야 하는데
누가 우리 같은 가난맹이와 사돈을 맺으려 하겠는가. 박생훈의 말에 박명호는 마음이 급해졌다. 여봐라, 당장 박생호님을 모시고 가서 식소들을 모셔오도록 해라. 그리고 마님과 따님도 계시다 하니 가마를 대령하여 가도록 하라. 박명호는 예기치 않는 환대에 박생호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잘만 하면 체면을 세우겠군. 시골에서 자란 아이니 조금 모자라긴 하겠지만 부인이 잘만 가르치면 되겠지. 박명호의 가슴은 심령 먹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졌다. 얼마 후 박생호는 식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박명호는 하인에게 미리 일러둔 방으로 박생훈과 식소들을 모시게 한 후 박생훈의 딸만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사뿐한 걸음걸이로 방으로 들어오는 박생훈의 딸을 본 박명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옥이 진주 속에 묻혀 있었구나. 시골 아이인데다가 집안이 가난해 기다리지 않았거늘. 박생훈의 딸은 그야말로 어느 양갓집 귀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품격을 지니고 있었다. 형님께서 딸아이 교육은 제대로 하시었소.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남의 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리 잡힐 때까지 편히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박생호는 그저 박명원의 말에 감격할 따름이었다. 며칠 후 박명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정조를 알아냈다. 전하, 지난번 말한 규수의 집에서 승낙을 받았사옵니다. 그러셨습니까? 한 번 더 말하지만 규수는 별탈 없는 사람이겠지요. 종조는 신료들이 후궁간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터라 집안도 그러거니와 인물 됨됨이도 정숙한 여인을 원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가세가 좀 공군하다는 것이옵니다. 가세가 공군하다. 허허, 그거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려. 처가가 가난하니 세도를 불릴 염려도 없을 것이고 어느 당파에 속하지 않을 것이니 신료들의 장당에도 관여치 않을 것이 아닙니까. 종조는 박명원이 중매를 선 박생훈의 딸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장마총에 재산을 모두 이기던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되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된 이 시골처녀는 다름 아닌 종조의 세 번째 부인이 수빈 박씨였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종조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선 23대 왕인 순조이다.